자, 세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로서 교재 163페이지 쪽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입니다. 대리는 이제 주로 재산법상 법률행위를 대리를 하게 되고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되질 않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에 살고 있는 어떤 본인 갑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포항에 살고 있는 본인 갑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딸 지금 딸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내 부동산을 팔아다오 해서 매도 대리권을 딸에게 줬습니다. 매도 대리권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딸이 어떤 특정의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했고,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계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계약. 이 계약의 효력이 이렇게 본인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가 이렇게 본인에게 귀속되어지는 것을 대리의 삼면관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리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보죠.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거죠.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법률 규정에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친권자. 그 다음에 임의 대리라는 것은 수권행위.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이거죠. 자, 수권행위라는 게 뭐냐면 대리권을 수요하는 거. 이 대리권을 수요하는 걸 우리가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대리권을 수요하는 수권행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방식에 제한이 없다. 방식에 제한이 없는 걸 이걸 불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료식. 방식에 제한이 없다. 불료식이다. 이 불료식이기 때문에 이 무슨 소리냐면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서면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아무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에 살고 있는 어마이 갑이 서울에 살고 있는 딸내미한테 내 부동산 팔아다오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부동산 공부를 해본 딸내미라서 어마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얼마를 받고 싶어? 그랬더니 나는 내 부동산 10억 받아다오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딸내미가 좀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본 딸내미라서 엄마가 10억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10억을 부르면 안 되겠지 이래가지고 13억을 불렀어요. 13억을 불렀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5천만 깎아주면 계약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딸을에 해당되는 요 대리인이 5천 낮춰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12억 5천만 원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는 누구하고 누가 썼어요? 딸 대리인과 상대방 병과 이렇게 계약이 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 효과는 어마이 본인한테 귀속이 되어진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13억을 불러서 5천만 원 낮춰주고 12억 5천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효과의사 법률의 효과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대리인을 이것을 능동대리다 이렇게 불러요. 법률 효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대리인을 뭐라 한다고요? 능동대리. 이 능동대리는 뭘 해야 되냐면 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하라고요? 현명. 여기서 말하는 현명은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름을 밝혀라라는 거죠. 이름을 밝혀라.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한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을 시키라는 거죠. 현명을 해야 되는데 능동대리가 현명해야 되죠. 근데 능동대리가 만약에 현명을 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
현명을 안 하게 되면 민법 115조가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나요? 현명을 했는데 안 하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쉬운 문제가 나올 때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이게 기출문제 여러 번 줬는데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예요.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되고 본다다. 그러면 추정한다는 것은 반대 사실을 입증해서 뒤집을 수 있는 거지만 본다는 뒤집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계약을 12억 5천만 원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에 대해서 뭐 했냐 했더니 계약금을 주더라는 거죠. 계약금으로서 1억 2,500을 계약금으로 줘서 이 1억 2,500을 받았어요. 이거 받는 걸 뭐라 하냐면 수동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수동대리는 능동대리는 수동대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능동대리에 해당되는 다른 요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능동대리는 수동대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뭔가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임의 대리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임의 대리인에게 뭐가 인정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임의 대리인에게 일단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것을 해지할 수 있는 해제권이 없다는 겁니다. 해제권.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뭔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제를 시켜줄 수 있는 면제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걸 갖다가 해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 있는 처분권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없다는 건 누구한테 없다는 거예요? 이 없다는 건 대리인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써져 있는 해제권, 취소권, 면제권, 처분권은 몽땅 누구 건가요? 이건 몽땅 본인 권한이에요. 본인 권한이다라는 거 기억해놓은 본인의 권한이다. 대리인에게는 권한이 없고 전부 다 본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의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민법 118조인데 민법 118조는 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규정하고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서 이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용 계량 행위에 대해서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거. 그런데 요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관리 행위라 그래요. 관리 행위.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 두 개를 묶어서 관리 행위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 행위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지금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죠. 자기계약이라든가 쌍방 대리를 갖다가 금지한다는 거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에 대해서 원칙이 금지다. 그리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인데 무슨 무효냐 그랬더니 유동적 무효가 되겠죠. 이걸 위반하게 되면 무효다.
자, 무효라는 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데 취인 여부에 따라 왔다리 갔다 한다. 일단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한 것 자체는 일단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본인의 허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승낙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대해서 본인이 승낙 또는 허락이 있었다. 그럼 예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다. 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 허락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다음에 뭐랄까 다툼이 없는 채무라고 할까요? 다툼이 없는 채무.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금지되지 않는다. 본인의 허락, 승낙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이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대리인이 여럿이라는 겁니다. 대리인이 여럿, 이 여럿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수인이라 그래요. 대리인이 수인, 여럿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대리인이 여럿이다. 대리인이 이렇게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이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예외는 뭐가 예외냐 그랬더니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수권행위가 뭐예요? 대리권 수요죠. 수권행위에 규정이 있을 때는 공동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대리. 자, 다시 정리합니다. 대리인이 여럿 수인 이럴 때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요거 까먹지 마시고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수권행위에 규정이 있을 때는 공동 대리한다는 거죠. 공동 대리하는 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법 117조에 따르면 대리인의 능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117조에서 대리인의 능력 관련해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받아서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뭐는 있어야 되냐?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의사 능력은 요한다. 그래서 지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대리 행위의 하자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흠결이라고 얘기하죠. 하자, 흠결. 대리 행위 하자와 흠결에 대해서는 원칙이 대리인 표준설입니다. 대리인 표준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대리인 기준설이라 그래요. 계약서 누가 썼죠? 대리인 썼죠. 그러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 유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계약서를 대리인이 쓰긴 쓰는데 핸드폰 붙잡고서는 본인하고 통화하면서 이 조 한 조항 한 조항 한 조항을 본인에게 물어보면서 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을 기준하는 것은 본인의 지시, 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 행위를 한 경우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리권이 소멸하는 케이스인데 대리권이 소멸하는 케이스에서는 일단 본인 때문에 소멸하는 건 본인의 사망 때문에 소멸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본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의 사망 때문에 대리권소멸이다. 본사. 그다음에 대리인 자신 때문에 지금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대리인이 사망했다. 대리인이 파산했다.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았다.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대사파성 이렇게 외웠죠. 대사파성 이 대리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조심할 것은 이 성년 한정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를 선고받으면 대리권 소멸하는데 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이거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신 상태에서 거기 우리 프린트물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06번을 한번 볼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에 그것은 대리권의 범위내라면 언제나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이거죠. 대리인이 지금 여기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의 행위로 보니까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자신을 본인이라 하고 계약한 경우에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내라면 언제나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는데 대리인이 자신을 본인이라 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이것은 대리권의 범위내라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이 자신을 본인이라 하고 계약을 한 경우에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이 계약은 언제나 무효다라고 그러는데 대리인이 자신을 본인이라고 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내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표현 대리를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대리인이 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궁박과 경솔은 본인을 기준하여 판단하고 경솔은 대리인 기준 판단한다 그러는데 104조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04조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리인이 불공정한 법률을 했을 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경무대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 그럼 4번, 대리인이 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궁박과 경솔은 본인 기준이다. 궁박은 맞는데 경솔은 누구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죠. 틀렸습니다. 5번,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대리행위 하자나 흠결은 대리인 기준입니다. 대리인 기준. 그래서 이중 매매를 했을 때 그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대리인이 계약했으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5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자, 07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 대차 및 이것을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을은 위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을은 대리인인가요? 예, 대리인. 대리인은 뭐가 없다? 해제권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 써놨네요. 대리인에게 뭐가 없다고요? 해제권, 취소권, 면제권, 처분권. 지금 시험 문제가 해제권을 얘기했는데 해제권이 없다. 누구한테 없다? 대리인에게 없다. 그래서 대리인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1번 질문이 바로 틀렸고 답이 됐네요. 2번에 의사 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다. 여기 보세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의사 능력은 요한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의사 능력이 없다면 그 대리행위는 무효다. 맞네요. 등기 신청은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 원래 쌍방 대리는 안 되는 거죠. 쌍방 대리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다툼이 없는 거 본인이 승낙이 쓴 거 하는데 법무사가 잔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닙니다. 쌍방 대리가 되죠.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이기 때문에. 5번 복대리인은 조금 이따 복대리 들어갈 겁니다. 복대리인은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나 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 거 맞습니다. 5번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계시를 받으면 그가 여기 지금 대리인이 성년 후견 계시를 선고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했죠. 대리권이 소멸하게 돼요.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면 만약에 복대리인이 있다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조금 있다가 복대리에서 나와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막바로 복대리를 정리할 건데 우리 저 교재와 관련을 해서 교재에 지금 어디를 좀 보시냐면 우리 교재 중에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제가 칠판에 쓰지 않은 것 중에서 165페이지의 그 두 번째 박스 밑에입니다. 두 번째 박스 아래 상에 보면 양가로 4번에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대리권 남용이 뭐냐 그러면 지금 능동대리 딸내미가 상대방에서 1억 2,500을 받았는데 1억 2,500을 받아가지고 어마이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어마이 안 갖다 주고 딸내미가 그랬다는 겁니다. 엄마 이거 1억 2,500은 이거 내 수수료요. 그러면서 꿀꺽했다는 겁니다. 이 꿀꺽한 것이 대리권 남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in my pocket이라고 그러는데 본인 안 갖다 주고 계약금을 쓱싹했을 때 이 법률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느냐 여부인데 대리권 남용이 있게 되면은 민법 107조 비진을 적용해서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박스 밑에 대리권 남용 배행적 행위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 원칙을 보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외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한다. 그래서 107조가 적용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비진이와 관련해서 비진이가 아니라 복대리와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는 거냐 했더니 대리인이 지금 복대리인을 선임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을 이것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대리권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 나올 때 있고 세 문제 나올 때 있고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세 문제가 나올 때 복대리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올 때는 주로 안 나오는데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자, 본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인 갑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지금 대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 복대리인을 갖다가 복대리인을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리인이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이걸 갖다가 복임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복임권. 이 대리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부르게 되는데 일단 법정 대리. 법정 대리에서는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도 선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임의 대리입니다. 임의 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원칙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선임권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지금 허락이 있습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렇다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책임인데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책임은 얼마까지 져야 되냐? 책임은 무제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법정 대리가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임 감독상이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면 됩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지금 본인의 지명, 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본인이 지명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지명에 의해서 지정됐을 때는 책임이 감경된다는 겁니다. 깎아준다는 겁니다. 책임이 감경된다. 감경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깎아줄 거냐 그랬더니 복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부적합하다. 부적임. 적합하지 않다. 부적임. 그 다음에 대리 행위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복대리인으로서 게을리한다. 그래서 태만히 한다. 이렇게 해서 해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만하거나 게을리하기 때문에 해임해야 되겠다. 해임에 대한 통지 이런 걸 게을리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책임만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대리인이 어떤 특별한 이 상대방하고 지금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 행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럼 계약서를 누가 썼느냐 했더니 복대리인 배영하고 상대방 정하고가 계약서를 썼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는 거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조심할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 선임했다 그러면 틀려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의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이것은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뭐가 아니라고요? 대리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 복대리인, 복대리인 병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리인을이죠. 을의 이 대리인이 아니다. 그럼 복대리인 병은 을의 대리인이 아닌데 그럼 누구의 대리인이냐? 본인 갑의 대리인입니다.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거. 복대리인 병은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쓸 때 누굴 현명해야 돼요? 복대리인은 대리행위 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 시 본인 이 갑을 현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을 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복대리인이 대리행위 시 본인 갑을 현명해야지 대리인 을을 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대리인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습니다. 선임했다 이거죠.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권 대리권. 자, 을의 이 대리권입니다. 을의 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복대리인 지금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든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이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을 하든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갖다가 복대리인을 선임하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입니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 의무 대리인 을이죠. 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은 복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범위 같다. 복대리인의 권한 책임 범위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자, 대리권이 소멸하기는 을이 갖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병이 갖고 있던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복대리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08번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민법상 자, 08번과 관련해서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 복인권과 같은 범위 안에 복인권을 갖는다. 그래서 법정 대리나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범위가 같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선임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과 같은 범위에서 복인권을 갖는다. 언제나
임의 대리인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임의 대리인이 복되는 선임한테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거죠. 임의 대리인에서 본인이 허락,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거니까 맞네요. 세 번째,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되면 책임이 뭐한다고요? 경감됩니다. 깎아주는 거죠.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경감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임의 대리인과 달리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 맞네요. 자, 그다음 5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복대리 여기 있는데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물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봅니다.